모든 이야기는 늦가을 저녁 한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들 부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님의 뜻밖의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가족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침묵을 깬 것은 중후한 목소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 내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들 여기 좀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리고는 숨을 고르더니 곧이어 폭탄 선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분가해라.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어안이 벙벙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당황한 물음에도 아버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한 표정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나가서들 살아. 마치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인 양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늘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가 또 무슨 일을 꾸민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 왜 또 저한테 그러세요? 하고 작게 물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가 며느리의 질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사부인하고도 얘기 다 끝냈어. 그 한마디에 아들 부부는 놀라움과 동시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탐탁지 않아 하던 어머니까지 동의했다는 사실에 분가는 이제 현실이 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잠시의 혼란과 뒤이은 기대감 속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막 독립할 생각에 들뜬 아들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 그런데 집은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너희들 앞으로 집 하나 구해주마. 이 무슨 호탕하고 통 큰 지원일까요? 그러나 이 환희의 순간 정작 집안의 안주인이자 시어머니는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부인, 즉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이야기를 끝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과 소외감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난 헛수아비야. 나만 빼놓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실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울분 섞인 한탄에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해. 아버지랑 장모님이랑 다 얘기했다잖아. 그러나 아들의 이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보다 내 장모가 더 중요해.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고통을 호소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육체적으로까지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시경 결과는 위험, 결국 입원까지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뜻밖의 상황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신의 말실수와 어머니의 건강 악화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분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용서해 주실 거죠? 아들의 후회 섞인 모습과 약속에 어머니의 차갑던 마음도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밤늦도록 병실을 지키던 가족들에게 어머니는 돌아가서 쉬라고 말했고 모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와 시아버지가 병원 문을 나서려던 순간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안사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친정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녀는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병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만남과 의문스러운 동선, 그 광경을 목격한 시아버지의 표정에는 미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려는 듯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기척 하나 내지 않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며느리와의 약속 장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만나 한참을 귓속말을 나누더니 손에 들고 있던 편지 봉투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밖에서 보면 그저 다정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외출에 나섰던 시어머니는 뜻밖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한 건축업자와 마주친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새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축업자는 새로 지은 빌라를 자랑하며 한 사장님이 다녀가셨다던데 다른 데 가보셔도 그만한 데 없을 겁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사장님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몇 시간 후 시어머니는 건축업자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낯선 동네의 신축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떠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 앞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로부터 열흘 뒤 며느리는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바쁘게 짐을 꾸리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나가셔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가네요. 시어머니는 무덤덤하게 출발하기 전에 전화라도 드려라고 대꾸했습니다. 아들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늦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괜찮다며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서둘러 옷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름 아닌 열흘 전 자신이 보았던 그 빌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그곳을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허탕만 치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 빌라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빌라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다 곧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어머니, 너 외국에 출장 간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 왜 있어? 시어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며느리를 보고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역시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등장에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국 출장이 취소돼서요. 근데 어머니는요? 너 여긴 뭐야? 내가 여기 왜 있어? 서로에게 의문을 품던 그 순간 며느리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빌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 어머니. 저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가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과연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빌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말끔하게 단장된 실내를 둘러보던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즉 사부인이 편안한 차림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곳에 함께 있는 인물을 발견하고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사부인이 나란히 마치 부부처럼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당신 뭐야? 여기서 뭐야? 둘이 뭐야?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냐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역시 경악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며느리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의 뿌리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시아버지는 옛 친구들과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이영림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영림을 다 만나고
또 두 사람은 무려 40년 만에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서로에게 풋풋한 감정을 품었던 첫사랑 사이였던 두 사람. 각자 다른 이와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살던 그들은 수십 년 만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잊고 지냈던 옛 감정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루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그 감정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 이혼하고 우리 합치자.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시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하면 애들 생각도 해야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아직 미혼인 자녀들과 세상의 시선 때문에 선뜻 새로운 출발을 결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뭐 애들 결혼까지만 참아보지. 그러나 그들의 결합은 예상치 못한, 아니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이 맞선을 보는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능글맞은 중매인은 제가 이 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는 처음이에요. 라며 두 자녀를 치켜세웠고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깍듯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윤석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한정태라고 합니다. 전지영이 엄마예요. 아무쪼록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나는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자녀들을 통해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사돈관계가 되면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사이 좋은 사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녀들의 결혼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팔아 자신들의 미래를 정당화하려 했던 셈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재회. 그때 그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 그래도 우리 분가시켜 주실 거죠? 하고 묻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아가, 내가 사돈 보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들어가 봐라라며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판을 조용히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이미 빌라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들 내외에게 분가라는 핑계로 새 집까지 마련해주면서 그곳에서 달콤한 미래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평생을 바친 가족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아이고 더러운 것 같으니 무슨 팔자가 이래. 40년같이 산 아내보다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감싸는 시아버지라니.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평생의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여인의 비통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어머니 가만둘 줄 알아. 결국 시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부부가 이렇게 비참하게 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장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들과 며느리 부부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파탄난 부모 세대의 관계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와 감정들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자니 부모들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관계는 이미 도구로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사돈관계로 미래를 이어가려 했던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역시 해피엔딩을 맞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파탄난 삶 때문에 재혼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으며 탐욕보다 더 큰 재앙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녀들의 순수한 결혼까지 이용했던 부모들. 그들의 탐욕은 결국 모든 가족에게 고통과 비극만을 안겨주며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